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적발했다는 이른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네, 이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고요. 유우성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지원금을 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범죄와는 별개로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고 주장했던 국정원 그리고 검찰 또 보수 언론의 주장이 무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 선고 결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보도가 자세히 됐기 때문에 선고 결과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과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떤 쪽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법원이 그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부분을 대폭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수 언론이나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유우성 씨가 간첩은 맞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해 왔었는데요. 예. 이번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그런 주장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첩으로 이제 포섭이 됐다라고 했던 시기에 중국에 있었다. 그런 어떤 변호인들의 주장을 대폭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첩인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반복될 여지가 없어진 것이죠. 예. 국정원이나 검찰이 그동안 유우성 씨를 간첩죄로 기소하면서 좀 직접적인 증거라고 내세웠던 게 그 동생인 유가려 씨의 진술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유가려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좀 어떻게 달랐는지 아니면 동일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1심, 2심 모두 유가려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인정한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1심의 경우에는 왜 신빙성이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심에서 재판부가 유가려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제대로. 예. 이거 무슨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려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똑같이 이제 그 유가려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정을 했죠. 예. 그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예. 예.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예. 그 부분에 좀 변론을 하시는데 힘을 많이 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정원의 불법 구금, 그러니까 유가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예. 접근 교통권 침해, 그리고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이런 부분은 좀 의혹의 대상인데, 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들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려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 감금 상태였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장도 없이 171일간 폐쇄로 CCTV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제 가둬놨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달력 같은 것을 붙여주지 않아가지고 날짜 감각도 없게 한 그런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오빠하고 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라라는 말로 회유를 했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문이나 가혹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화교 출신 유가리 이런 식으로 써서 앞뒤로 붙이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서 있게 만들고
하는 정도의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다 정도까지 인정을 했고요. 예. 고문에 대해서까지는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 항소심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유우성 씨 그리고 그 동생인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행위 결국 예. 좀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구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 변호인 접견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까지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판결문에서 설치된 바를 가지고 형사 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검찰의 상고 여부 어떤 의견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 상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예. 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그 강력히 반발하는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요? 검찰이. 예. 그걸 봐서는 뭐 상고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저기 형사소송법에 7일간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 아마 뭐 며칠 있다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상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그렇다면 예. 검찰의 상고를 전제로 예. 대법원에서 1, 2심 재판과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검찰의 상고뿐만 아니라 사실 변호인단도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탈북주민 지원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기죄도 동시에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사기죄도 동시에 해당한다라고. 그런데 변호인단들이 보기에는 정부를 속여서 어떤 지원을 받은 부분이라는 이 행위가 행위는 하나인데 이제 탈북주민 지원법도 위반되고 사기죄도 해당이 된다는 건데 다른 어떤 판례들을 보면은 어떤 개별법에 이런 식으로 어떤 속여서 지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률 적용을 좀 잘못한 거다 재판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고심에서 다퉈보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변호인단들의 이런 어떤 주장들이 받아들여짐으로써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기죄 부분만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피고인은 상고를 할 고려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 간첩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로 나왔고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항소나 상고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변호인단 쪽에서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탈북주민지원법 위반 및 사기죄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 검찰은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간첩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하려고 하겠죠. 예. 예. 그 탈북주민지원법 위반 혐의는 빼놓고 여기에 예. 사기죄를 동시에 적용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검토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검찰은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첩 혐의 부분을 이제 상고할 텐데 문제는 이제 상고심이 법률심입니다. 물론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가 충돌됐을 경우에 어떤 증거를 선택했느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채정법칙이라는 것을 위반했다라고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문제는 검찰이 제출했었고 또 제출하려고 했었던 증거들이 대거 위조됐었다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마당에 대법원에서 뭐 새롭게 증거를 뭐 받아들여 가지고 채정법칙을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항소심에서의 판단을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가겠다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걸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그 항소심 재판 선고가 있은 날 바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예. 반발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또 반복했어요. 이건 뭐
유우성 씨 뭐 간첩이 맞는데 뭐 재판부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반발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건데 상고심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찰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예. 그렇지만 워낙 지금 그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진 마당이어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항소심 재판부가 유우성 씨의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 갔을 때 검찰 주장대로 인정이 된다면 유우성 씨가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우성 씨가 뭐 강제 출국이나 이런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까? 예, 법무부는 강제 출국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뭐 검찰 쪽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변호인단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제 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결국 항소심 지금 재판 결과를 보면요. 국가정보원이 주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본 사건의 이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 조작의 당사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소한 검찰 뭔가 이쯤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 상고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1심, 2심 뭐 그 이유는 다르더라도 유가려 씨의 진술이 좀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으면 검찰이 오히려 좀 반성하는 모습, 나도 이런 걸 못 살핀 것 같다라는 태도를 적어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반성하는 태도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상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뭐 요즘에 보면은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국가가 너무 국민들 앞에서 오만한 것 아닌가. 자기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남재준 원장 사실 뭐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국정원 2차장이 사퇴하는 선에서 증거조작 사건은 대강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검찰로 간다면 뭐 사과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 기소했던 검사들, 수사했던 검사들 사실상 뭐 감찰한다고 하지만 뭐 징계까지 갈지는 또 지켜봐야 할 일인데 대법원에서도 1, 2심과 같은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이나 검찰 수뇌부 어떤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증거 조작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서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동생인 유가려 씨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국가기관들이 범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말씀하신 대로 수사검사나 남재준 원장은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묵과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이제 상고심 아니겠습니까? 상고심마저도 역시 같은 결과 나온다면 검찰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 특별히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과정, 법원도 이제 사실상의 불법 행위였다. 국정원이나 검찰 쪽의 그런 행위가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변이나 아니면 당사자인 유가려 씨가 국정원을 고발할 수 있는지 하고요.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민변에서는 예전부터 이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수사라든지 조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입증된 만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법적 조치들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항소심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증거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예.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서초경찰서에 관련자들 검찰까지 포함해서 좀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발 이후에 서초경찰서에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수사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재밌는 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진환 차장이라는 검찰, 차장이 여기자 성추행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분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예. 그 사건도 전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한참 지났거든요. 거의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수사기관들은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자기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는데요. 서초경찰서 저희들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꽤 됐거든요. 이제 뭔가 좀 조치를 하기 시작해야 될 시기인데 전혀 움직임 없습니다. 예. 예. 고발인을 부른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박 변호사님 얘기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유우성 씨 간첩 사건, 예,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 짚어봤습니다.